오늘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파서 밤잠도 잘 못 주셨어요? 그런데 무릎만 주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세요? 비싼 약도 아니고 힘든 운동도 아니에요. 매일 딱 5분.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 두피. 이 5부위만 제대로 관리하면 무릎 통증은 물론이고 밤잠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5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 선생님이 강조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계속 무릎 때문에 아픈 엄마 아빠 생각나서 딸내미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 또는 주변 가족 중에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잠 못 이루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되실 거예요. 건강한 노후, 매일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부모님들께 이 정보가 닿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무릎이 아픈 진짜 이유와 매일 단 5분, 5곳 관리로 꿀잠 자는 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릴 부위는 총 5곳입니다. 바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 그리고 두피예요. 이 5부위가 무릎 통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 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든데 막상 병원에 가면 발부터 관리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요. 왜 그럴까요?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에는 7,000개 이상의 말초신경, 혈관,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이 발이 바로 무릎 위로 올라가는 순환과 충격의 첫 시작점이 되는 곳이죠. 한마디로 발의 상태가 나쁘면 무릎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생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픈 분들 중에는 발바닥 근육이 굳어 있거나 발가락 사이 염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75세 저희 시어머니는 팔 통증과 무릎 통증으로 걷기도 힘들었는데 발을 관리하자 무릎 통증이 줄고 다시 산책이 가능해지셨어요. 그렇다면 발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하루 5분으로 충분합니다. 1.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물에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하루 피로가 풀리고 잠들기도 쉬워집니다. 2. 발바닥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발에는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요. 발 뒤꿈치, 발볼, 발가락 사이를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소화 기능, 수면,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습니다. 3.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말리기. 발가락 사이는 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은 꼭 세심하게 관리하세요. 4. 보습 플러스 미끄럼 방지 실내화. 발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건조해져요. 전용 풋크림으로 보습하고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꼭 착용하세요. 발바닥과 무릎에 가는 부담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이 4가지를 2개월만 실천한 70대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아프지 않아서 지난 주말엔 손주랑 공원도 돌았어요. 당장 2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건강을 되찾으셔서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엄마 혹시 겨드랑이에도 면역과 해독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 곳곳에는 면역과 순환을 담당하는 림프절이 분포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라서 대부분 냄새 관리만 신경 쓰시죠. 하지만 이곳은 림프절이 밀집되어 있는 면역과 순환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몸속 노폐물 배출과 염증 반응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어머님 중 한 분은 매년 환절기마다 기관지염이 심해서 병원에 자주 다니셨어요. 항생제도 자주 드셨고요. 그런데 겨드랑이 주변 피부가 예민하고 땀샘이 자주 막히는 걸 보고 혹시 림프 순환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닐까 싶어서 겨드랑이 순환 마사지와 자연 세정법을 배워서 실천하셨대요. 물론 이것만으로 병이 나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샤워 후 충분히 말리는 습관과 간단한 순환 마사지를 실천하면서 왠지 몸이 덜 붓고 호흡이 편해진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겨드랑이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1. 향이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정. 강한 화학 비누 대신 천연 성분의 순한 제품을 사용해 주세요. 2. 샤워 후 충분히 건조하기.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니 부드러운 수건이나 찬바람 드라이기로 건조해 주세요. 3. 자연 유래 데오드란트 사용하기. 알루미늄이나 파라벤이 없는 성분 위주로 선택해 보세요. 베이킹소다, 코코넛 오일, 사과식초 같은 천연 성분도 도움이 됩니다. 4. 아침 림프순환 마사지 2분. 팔을 들고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이건 혈류 순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겨드랑이 관리를 하면 무릎 통증도 좋아질까요? 정확히 말하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정할 순 없대요. 하지만 전신의 림프순환이 좋아지면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이나 노폐물 제거가 원활해지고 그 결과 무릎 같은 관절 부위의 부담이 줄어드는데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다음 부위는 바로 허벅지 안쪽, 우리가 흔히 서해부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거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가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부위 하나만 잘 관리해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간 기능까지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허벅지 안쪽이 왜 중요할까요? 허벅지 안쪽, 손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심장이 뛰는 맥박이 느껴지실 거예요. 바로 대퇴동맥과 정맥이 지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긴 그저 피부가 아니라 심장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의 고속도로이고 몸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림프절이 집중된 곳이며 면역과 해독을 담당하는 간 건강과도 연결된 부위입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안 되면 다리가 붓고 저리며 심하면 간 기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서양 의학에서도 림프순환 장애가 간 해독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고 동양 의학에서도 이 부위를 간경이 흐르는 길이라고 합니다. 71세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가 붓고 저려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몇 군데 병원도 가보셨지만 원인을 못 찾았죠. 그런데 허벅지 안쪽, 즉 서해부를 관리해드리자 피부 상태가 좋아지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무엇보다 수면제를 끊을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 결과가 오직 한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생활 속에서 혈액순환과 면역을 돕는 방향으로 몸을 돌보는 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씻기. 특히 나이 들면 이 부위는 손이 잘 닿지 않아 씻기 어렵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을 막대에 말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샤워 후 완전히 말리고 면 소재 속옷 입기. 통풍이 잘 되는 면이나 마소재가 좋아요. 꽉 끼는 속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3. 나비 자세 스트레칭. 발바닥을 붙이고 앉아서 상체를 살짝 숙여보세요. 무릎을 위아래로 흔들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풀어지고 혈액순환에 도움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옆으로 눕히는 동작도 간단하고 효과적이에요. 사보습과 마찰 방지, 바세린,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보습제를 사용해 보세요. 여름철엔 옥수수 전분가루로 땀 마찰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이 4가지를 꾸준히 하신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다리 저림이 없어져서 수면제를 끊었다. 다리 붓기가 빠졌다.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변화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 관리가 아니라 우리 몸의 순환과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생활 루틴이었어요. 이번엔 등이에요. 등은 우리가 잘 의식하지 않지만 몸 전체의 중심이 되는 축이에요. 특히 척추 양옆을 따라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고 이 부위가 뻣뻣하게 굳거나 근육이 뭉쳐 있으면
어깨 통증, 허리 통증, 심지어 무릎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자세로 등을 구부정하게 쓰면 자연스럽게 무릎에 하중이 더 가기 때문이에요. 또 등 근육이 뭉치면 전신 피로감이나 소화 불량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등은 반드시 풀어줘야 하는 부위입니다. 아침이나 저녁 샤워할 때 척추 양옆을 중심으로 손바닥이나 부드러운 브러쉬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손이 잘 안 닿는 분들은 등밀이용 수건이나 긴 목욕소를 활용해 보셔도 좋아요. 혹시 주변에 도움을 줄 가족이 있다면 따뜻한 수건으로 등을 찜질한 후 살살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등은 반드시 풀어줘야 하는 부위입니다. 마지막은 두피예요. 두피는 뇌와 가장 가까운 피부이기 때문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 뇌 혈류가 좋아지고 기분도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자주 멍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두피를 자극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두피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자율신경계 균형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손끝으로 관자놀이, 정수리, 뒤통수 아래를 하루 2에서 3분만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방향은 원을 그리듯 움직여주시면 좋아요. 샴푸할 때 잠깐, 혹은 TV 보면서 잠깐만 해도 충분해요. 피로가 쌓일수록 머리부터 무겁다고 하시잖아요. 그럴 땐 두피를 살살 만져드리는 것만으로도 진짜 좋아지세요. 이제 아셨죠? 엄마, 아빠.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이 5부위가 우리 몸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 그리고 두피. 딱 5분씩만 투자해도 무릎 통증은 물론이고 기억력, 활력, 수면까지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해보세요. 월요일엔 발, 수요일엔 겨드랑이, 금요일엔 허벅지, 주말엔 등과 두피.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오히려 더 쉽고 꾸준히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하신 분들이 몇 달 뒤에는 통증이 줄고 잠도 잘 자고 활력도 생기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시작할 때예요. 무릎 통증으로 잠 못 이루셨던 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실천하시면 무릎 통증은 이제 안녕 하고 꿀잠 잘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이 엄마 아빠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한 분들께 공유도 꼭 부탁드려요. 건강은 결국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딸내미가 옆에서 늘 응원할게요.